춘천 시민버스가 올해 춘천시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체납액이 1억 4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방세와 세외 수입 체납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막는 조례가 있었지만 춘천시는 올해 현재까지 버스회사에 보조금 4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지침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도내 상황은 완연한 안전 국면을 보이고 있지만 지역사회 추가 감염 우려는 여전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 재난지원금이 풀리면서 얼어붙었던 지역 상경기가 모처럼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동해안의 자연경관과 관광을 결합한 해안 자동차길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군기지로 끊겨있는 강릉 남항진에서 강동간은 군사시설을 고려해 지화하겠다는 계획인데 벌써부터 해안 침식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춘천 지역의 유일한 시내버스 업체인 춘천시민버스가 춘천시로부터 과징금 1억 4천만 원가량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잦은 결행에 따른 행정조치인데 문제는 과징금을 체납할 경우 지자체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춘천시는 벌써 보조금 4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헬로티비 뉴스 취재에서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장진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춘천시가 춘천시민버스에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부과한 과징금 내역입니다. 과징금이 부과된 건 모두 14차례인데 총액은 1억 4,300만 원이 넘습니다. 버스가 결행을 하거나 시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하루 최대 5천만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여객 운송법에 따른 조치입니다. 하지만 시민버스가 춘천시에 납부한 건 10만 원이 고작입니다. 여기에 버스회사가 춘천시에 빌려 쓰고 있는 차고지 임대료 3,300여만 원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월 말일까지 납부를 하게 돼 있는데 그걸 납부 안 한 건이에요, 그게. 네. 그래서 1억, 지금 말씀하신. 네, 1억 4천. 1억 4천 그게 4월부터는 체납액이 된 거죠. 취재 과정에서 파악된 춘천 시민버스의 올해 체납액은 1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춘천시는 춘천시민버스에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보조금 3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심지어 5월에도 10억 원을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는 보조금 지급 결정을 위해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체납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게 돼 있습니다. 체납이 있는 단체에는 보조금 지급을 못하게 한 겁니다. 어느 단체든지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면 일단 각 부서에서 그 보조금 단체 지급되는 단체의 체납 여부 확인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체납이 돼 있을 때는 보조금 지급이 안 되고 완납이 됐을 때만 되는데 지금 시내버스에서는 올해 4월까지만 약 30억이 넘는 돈이 보조금이 지급이 됐는데 지난 2015년 말 조례가 개정된 뒤 과징금이 체납된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된 건 춘천 시민버스가 유일합니다. 담당 부서도 보조금이 잘못 지급됐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지방세나 교부 조건에 이거를 이제 확인하는 걸로 이제 되어 있는데 네, 교부 결정에 17조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취재가 시작된 이후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춘천시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본 결과 지급된 보조금 40억 원 중 잘못 지급된 보조금은 10억 원 정도라며 보조금 환수 조치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강원도가 동해안의 자연경관과 관광을 결합한 해안 자동차길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군기지로 끊겨있는 강릉 남항진에서 강동간 해안도로도 여기에 포함됐는데요. 군사시설을 고려해 지하화하겠다는 계획인데 해안 침식 문제가 제기됩니다. 보도에 박건상 기자입니다. 탁 트인 동해바다가 시원스레 펼쳐지고 새하얀 파도가 기암괴석과 어우러지는 풍경. 바로 강원도가 자랑하는 동해안 해안도로입니다. 강원도와 동해안 지자체는 동해안의 자연경관과 관광을 결합한 바닷가 자동차길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드는 예산은 4천억 원가량으로 오는 2028년까지 해안도로 24km가 새로 놓이게 됩니다. 해안도로가 끊기는 안인해변입니다.
강릉시는 이곳에서 남항진까지 약 4km에 달하는 해안도로를 2025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해안도로 개설까지 풀어야 할 과제는 적지 않습니다. 당장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해안 침식 문제입니다. 강릉시는 군부대 작전 임무를 고려해 남항진에서 안인 구간 중 절반을 지하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공사 과정은 물론 도로 개설 이후에도 백사장 유실이 우려됩니다. 또 나머지 구간인 안인에서 하시동 구간의 경우 천연기념물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해안 사구입니다. 동해안 사구는 생물 다양성 상당히 높고 생태계의 보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안 사구의 보존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해안 침식을 유발하는 그 무분별한 해안선 변경이 일어나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해안도로가 해안 침식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구가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되는데 강성 구조물이 있게 되면은 완전히 이제 절벽이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예를 든다고 하면 영진 같은 경우에 옛날에 거기 전부 다 사구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해안 도로를 만들고 나갔고 계속 침식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연안 정비 사업이 그 수백억이 들어가게 되고. 강원도와 동해안 각 지자체들은 해안 침식 방지를 위해 적게는 5천만 원에서 많게는 2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최문순 지사는 21일 춘천 레고랜드 공사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7월 개장을 목표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현재 레고랜드 사업 공정률은 20%가량으로 테마파크에 들어갈 탑승시설 등은 해외에서 제작 중이어서 실제 공정률은 더 높을 것이라고 최문순 지사는 설명했습니다. 레고랜드에 들어설 55개 건물 중 45개 동은 구조공사에 들어가 올해 모든 건물 골조 공사가 완료될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춘천 중도 일대에 건립 예정인 컨벤션 센터와 관련해 다음 달 타당성 용역과 투자 심사, 설계 등 본격 행정 절차를 시작해 내년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릉시 소속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경영 위기에 처한 플라이강원 지원을 위해 항공권 구매에 나섰습니다. 플라이강원은 21일 시청 1층 로비에서 홍보 부스를 열고 공무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무제한 항공권과 선불 항공권 판매 행사를 가졌습니다. 선불 항공권은 4개국 8개 도시 운수권 확보 기념으로 20일 출시했으며 플라이강원 국제선 전 노선 구매 금액에 20%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강릉시는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플라이강원이 코로나19 고비를 넘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춘천에 하루에 수소차 500대를 충전할 수 있는 수소 생산시설이 구축됩니다. 춘천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0년 수소 추출 시설 구축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내년 10월까지 춘천시 동래면 학곡리 화물차 공영 차고지에 하루에 수소 2.5톤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과 함께 수소 승용차 충전소도 조성됩니다. 춘천시는 내년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수소버스 전용 충전소를 조성해 대중교통 분야 수소버스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지 2주가 흘렀습니다. 일상과 방역을 병행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돋보이는가 하면 다소 완화된 예방조치라는 인식 때문에 자칫 대규모 지역사회 확산 우려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현실에서는 얼마나 정착되고 있는지 이다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마스크를 쓴 채 음식을 만들고 상품을 정리합니다. 손님을 응대할 때도 마스크를 벗지 않고 물건을 전달합니다. 거리로 나온 시민들도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미뤄뒀던 일상에 복귀했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 그리고 이렇게 많이 다녀요. 그래서 마스크는 항상 써야지 되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써야지 되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제시한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 지침은 일상을 병행하는 것만 빼면 사회적 거리두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곳곳에서 코로나19 발생 이전으로 돌아간 듯 느슨해진 방역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요새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그게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마스크 착용도 그렇고 너무 옛날 그 상황이 다시 돌아올까 봐. 실제로 손님과 대면하거나 음식을 조리하면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유흥업소발 지역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상 속 접촉은 끊이지 않아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마스크 여기서 할 때는 못 쓰고. 이런 가운데 일회용 마스크 사용이 늘면서 함부로 버려지는 마스크가 골칫거리입니다. 긴 줄을 서가며 하나라도 더 사려 했던 마스크가 사용 후 아무렇게나 버려져 거리 환경을 해치고 있는 겁니다. 불과 10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이렇게 쓰다버린 마스크 5장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버려진 마스크는 거리 환경을 해칠 뿐만 아니라 추가 감염 우려까지 낳고 있습니다. 사용한 마스크는 생활 폐기물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합니다. 방역 당국이 코로나19가 유행과 완화를 반복하는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을 내놓은 가운데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준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정부 재난지원금이 풀리면서 얼어붙었던 지역 상경기가 모처럼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실제 전통시장과 소규모 점포에서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쓰기 위한 손님들의 발걸음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재난지원금이 즉각적인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춘천에 있는 한 지역 마트입니다. 평일인데도 매장 안은 장을 보러 나온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대부분 긴급 재난지원금을 쓰러 나온 시민들입니다. 너무 좋죠. 그리고 뭐 지역을 위해서 지금 쓰는 거니까 이번에 이거 주셔갖고 저희 너무 감사하게 잘 쓰고 있어요. 아주. 오늘 그래서 뭐 오이도 사고 마늘도 사고.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재난지원금이 풀리면서 매출은 이전보다 40%가량 증가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지금 그 코로나 발생되기 전보다 한 40% 정도 신장했고요. 특히 이제 재난지원금이 그 사용을 할 수 있은 뒤로부터 더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이 크게 늘리면서 침체된 지역 경기에도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요즘 절반 이상이 다 상품권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절반 정도. 정부 재난지원금이 지역 경기 활성화에 직접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침체가 이어졌던 도내 전통시장 분위기도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어려움을 겪던 상인들은 모처럼 밀려드는 손님들의 웃음이 가시질 않습니다. 손님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여기 물건을 여기서 사가시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내는 거니까 현금보다는 그 재난지원금으로 나온 상품권. 전통시장과 중소형 마트뿐 아니라 음식점과 안경점에도 손님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재난지원금 덕에 넉넉지 않은 지갑을 여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기 때문입니다. 더 사게 돼 물건을. 그거 있으니까 이제 그 돈을 풀어야만 모든 게 운영이 되니까 물건을 더 사게 돼요. 강원도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71만여 가구 중 현재까지 80%가량의 지급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침체됐던 지역 상경기 활성화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우울하고 지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훈훈한 소식도 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서도 남들을 돕겠다며 익명으로 기부를 하는 주민이 있는가 하면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나가자는 주민들의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몇 분 되지 않아 죄송합니다. 낱장으로 뜯은 노트 종이 위에 꾹꾹 눌러 쓴 손편지. 동전이 한가득 담긴 파란색 뚜껑의 플라스틱 반찬통. 70대로 추정되는 노인이 지난 12일 코로나19로 생활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영월군청에 조용히 두고 간 기부금입니다. 반찬통 안에 담긴 돈은 모두 81만 9,880원. 정부에서 30만 원씩 준 것을 조금씩 모았다는 손편지 내용을 통해 이 익명의 기부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추정됩니다. 영월군은 기탁자 뜻에 따라 기부금 사용처를 정할 예정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한 그런 입장인 거고요. 또 이런 내용들이 또 알려지게 되면 저희들 국민들한테도 참 많은 그런 힘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원주 상지여고 해담이 동아리 학생들은 지난 주말 원주 소방서를 찾았습니다. 코로나19와 크고 작은 산불로 고생하고 있는 소방대원들을 응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응원의 메시지가 담긴 손편지가 대원들에게는 힘을 북돋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이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소방서에서도 각종 구조 구급 출동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 시기에 학생들이 전해준 손편지가 소방관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태백에서는 딸의 생일을 맞아 코로나19 물품을 기부한 가족, 한 푼 두 푼 모은 용돈을 성금으로 기탁한 중학생, 초등학생 남매 등이 온정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어려울수록 함께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나가는 데 든든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강원도는 21일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2020년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에서 춘천시 등 도내 9개 시군 10곳이 선정돼 국비 1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소규모 마을 재생사업은 10인 이상 지역 주민이 직접 제안하며 선정되면 국비를 5천만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지역별로는 춘천시 소양강 햇살 머금은 50호 마을, 강릉시 주문진 도시재생 경제생태계 조성 프로젝트, 횡성군 아동 친화마을로 되살아난 쇠목골 등입니다. 강원도는 소규모 재생사업이 쇠퇴한 구도심 활성화는 물론 기존에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도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원주 지역 향토 기업들이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사단법인 강원 이보빌리티 산업협회, 삼양식품 주식회사, 주식회사 네오플램 등 원주 향토기업 대표단과 한국노총 원주 지역 지부는 21일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향토기업들은 노동자들의 고용 유지는 물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에 함께 노력할 계획입니다. 춘천 김유정 문학촌이 강원 지역 첫 공립문학관으로 등록됐습니다. 춘천시는 지난 3월 공립문학관 등록 신청을 한 김유정 문학총이 현장 실사와 심사위원회를 통해 문학진흥법에 따라 공립문학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유정 문학촌은 현재 등록 자료가 355점이고 온도 습도 조절 장치가 있는 수장고 등을 갖추고 있어 등록 자료 100점 이상 보유 등의 공립문학관 등록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공립문학관 선정으로 김유정 문학촌의 역할 확대와 가치 상승이 기대됩니다. 평창군은 대한체육회와 동계훈련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기반시설 지원과 행정, 세제 지원, 올림픽 유산 보존을 위한 캠페인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평창 동계훈련센터는 대관령명 횡계리 옛 올림픽 조직위 사무소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은 센터를 올림픽 대비 남북선수 공동훈련센터로 활용하고 동계 종목 전지 훈련 유치 등에 나설 방침입니다. 코로나19로 장기간 휴관됐던 양구군의 문화 관광지들이 순차적으로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양구군은 코로나19가 생활 방역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안보 관광지를 제외한 지역 문화 관광 시설을 다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박수근 미술관은 16일부터 박수근 선생 55주기 추모 특별기획전과 박수근 미술상 수상자인 박미화 개인전을 시작했습니다. 광치 자연휴양림과 양구 생태공원, 한반도 섬 등의 야외 관광지도 방역 강화와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를 당부하며 문을 열고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맑은 하늘과 함께 포근한 날이 이어진 가운데 금요일은 낮까지도 완연한 봄날이 함께하겠지만 밤부터는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을 살펴보면 내륙 지역은 대부분의 낮 기온이 22도에서 24도 선에 머물겠고 동해안 지역은 19도를 밑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추위는 없겠지만 일교차는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외출하실 때 여분의 겉옷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